방송 기자. 다시 보기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직 늘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켜져 있었네. 그러면은 검수를 못 하고 있었네. 약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숨 자고 왔습니다, 여러분. 좀 더 좋은 상태의 저를 위해서 다들 슬슬 이제 저녁을 드실 시간이신데 저녁 준비라던가 아니면 맛있는 저녁 드셨나요? 저는 자느라고 밥을 안 먹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맛있는 저녁 드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입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아침 방송을 키고도 저녁에 또 방송을 킬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루라는 뜻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는 그런 하루니까 굉장히 좋은 하루인 것이죠. 다들 슬슬 이제 보통 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루의 마무리를 하기 위한 날이잖아요.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하기 위한 시간이죠. 다들 오늘 하루 되게 알차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오늘 잘 때쯤에 머리맡에 저희 집 고양이와 같이 잠을 청하며 잠들었기 때문에 더 잘 잔 것 같네요. 다들 뭐 잘 시간은 아니죠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들 식사하실 시간이시니까 저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뭘 추천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루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제일 든든한 음식이 좋기도 하죠. 아니면 가벼운 음식도 괜찮고요. 왜냐면 잠을 자야 되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 햄버거는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감정이 좀 크긴 합니다. 그냥 그런 의미에서 추천한 거긴 한데 아... 햄버거 맛있죠?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물론 저는 방송을 끝내고 나서 밥을 먹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먹기도 애매하고 미리 먹고 오는 게 더 나았겠지만 식사를 하는 경우를 오히려 배제하고 제가 잠을 청했기 때문에 그래도 잠을 청한 덕분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죠. 오히려 식사를 했다면은 제가 방송을 못 켰을 수도 있어요. 못 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각자 시간대에 맞는 식사를 하시나요? 아침에는 든든하게, 점심에는 무난하게, 저녁에는 가볍게 같은 식으로 뭔가 식사 시간에 맞는 테마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리고 테마에 맞춰 식사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둘 다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거를 먹는 게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해결하는 경우죠. 여러분들은 뭔가 하루에 식사 테마를 정해놓고 먹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그런 하루에 식사 테마를 정해놓고 드시면은 되게 뭔가 부러울 것 같네요. 몽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하루에 식사 테마 같은 게 있으면은 뭔가 그 하루 동안 굉장히 활기 있게 생활하지 않을까요? 식사 테마가 정해진 날이 있다면은 그날 하루는 뭔가 되게 특별한 날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그런 뭔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루에 식사 테마를 정해놓고 먹는다면은 조금 해먹는 게 번거로울지언정 그날 하루는 되게 특별한 날인 것 같고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번거롭긴 하겠다만 그걸 감수하고서도 얻을 만한 심리적 만족감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다들 오늘 하루 맛있는 식사하셨길 바랍니다. 지금도 슬슬 다들 밥 드셔야죠. 지금 밥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녁에 든든한 식사를 하셔야 잠을 아주 만족스럽게 청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잠에 들면은 뭔가 이게 깨어났을 때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뭔가 아쉽죠, 사실. 배고픈 상태로 잠을 청하면은 뭔가 아쉽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전에는 가볍더라도 조금 배에 연정돼 허기짐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말이죠, 지금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음식이 가볍더라도 너무 무겁지 않은 음식이더라도 잠을 청하기 전까지는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그런 음식을 드시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음식과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귀에 어, 안정감을 가진다 해야 될까요? 편안함?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 만족감?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제 방송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대화 신청보다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무언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사운드 채워주는 용도로 제 방송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저를 막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별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직설적인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와 대화를 하는 것은 그닥 땡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뭐 제가 듣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배려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싫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오히려 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정말 1초 안에 반응을 해서 저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고 딜레이가 없다면은 뭐 시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허나 시도해 보셔도 어차피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말을 할 거라서 그게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오늘 낮에 제가 최애 음식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나눴는데 최애 음식인 이제 별개로 여러분들은 뭔가 특출나게 좋아하는 맛이 있나요? 뭐 짠맛이나 단맛, 신맛
아니면 이제 매운맛이라던가. 매운맛은 솔직히 통과 가깝긴 하지만 또 매운맛도 맛으로 칩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은 특출나게 좋아하는 맛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출나게 좋아하는 맛이라 하면 굳이 따지면 짠맛이 되겠네요. 저는 보통 음식이 짜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게 돼서 보통 짠맛을 좀 특출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짜야지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출나게 좋아하지 않는 맛은 단맛이 되겠네요. 제가 단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저트 계열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이죠. 제 혀나 뇌는 단맛을 가끔 원하긴 합니다. 디저트 계열을 원하긴 하는데 일정 이상의 당도는 저에게 같은 맛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일단 속이 좋아하진 않아서 말이죠. 당이 너무 많으면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단 거 잘 먹나요? 저는 나중에 꼭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단 거를 잘 먹는 연인을 만나고 싶네요. 아니면은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맛집 탐방을 하게 된다면은 단 거를 잘 먹는 사람과 같이 다니고 싶네요. 단 거를 잘 먹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못 먹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단 거를 제외한 웬만한 음식의 맛은 다 좋아합니다. 단 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못 먹는 거에 가까워서 어쩔 수 없는 것에 가깝죠. 그만큼 다른 맛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몬 같은 거 생으로 먹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이제 레몬이 없긴 하지만 있다면은 가끔씩 생으로 먹긴 합니다. 가끔씩. 레몬 신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레모네이드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레모네이드 생각보다 많이 달아가지고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별개로 레모네이드가 별로 안 단 집은 좋아하긴 합니다. 레몬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 회에 뿌려 먹는 레몬을 뜯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지만 생각보다 맛있었다는 거죠. 레몬이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라임은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지만 아마 라임도 비슷한 느낌으로 먹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라임이나 레몬 같은 경우를 그냥 생으로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라임 같은 건 없고 레몬 같은 경우는 회에 나오는 그 레몬을 한번 뜯어 먹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라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야채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야채를 다 먹어본 게 아니랍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솔직히 먹어봤다기가 애매해요, 사실. 아직까지 먹어봤다는 기억이 좀 없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실제 무슨 맛이냐고 말했을 때, 물었을 때, 저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보카도가 들어간 음식은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보카도 맛인지는 제대로 몰라요, 사실. 그래서 물었을 때, 대답하기 조금 머뭇거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맛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요. 안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상당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어본 음식에 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비주얼로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비주얼로 따지면 사실 정어리 파이가 워낙 비주얼적으로 압도적이죠.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요리였나 어디 쪽 요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병아리 알을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비주얼적으로 참 압도적이죠.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도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거. 뭐 실제로 맛있다는 평가가 있다고도 하니까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먹기가 애매한 음식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긴 하죠. 청국장 같은 것도 사실 비주얼이 생각보다 압도적입니다. 비지찌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물론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청국장에 비지찌개 정말 좋아해요. 제가 워낙 콩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콩류를 좋아해서 당연하게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두 개입니다. 비지찌개와 그 청국장.
전 청국장의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좋아요. 맛있더라고요. 밥이 엄청나게 땡기기 때문에 그런 걸 먹을 때마다. 비지찌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향이 맛있기도 하고, 비지찌개와 그 청국장은 뭔가 다른 계열이에요. 비지찌개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매콤하고 좀 매콤한 계열이 많은데, 비지찌개는 고소하다 할까 구수하다 해야 될까 그런 계열이죠. 둘이 좀 다르긴 한데 둘 다 각각 원할 때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맛을 원할 때. 근데 결론적으로 둘 다 맛있어요. 일단 난 확실한 건 둘 다 맛있다는 겁니다. 청국장 같은 거는 사실 해외 사람들이 먹기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고들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일본의 나토와 비슷한 수준의 음식인 거죠. 향적으로 이미 향으로 압도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국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향으로 먹는 거긴 하지만, 청국장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 최애 음식 하나 있었는데, 제가 팥 칼국수 외에도 2, 3순위로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 2순위가 일단 순두부찌개입니다. 제가 순두부찌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일단 제가 콩을 좋아해서 두부계를 거의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순두부는 제일 좋아합니다. 순두부 같은 경우를 단순하게 청양고추와 간장 그리고 설탕 조금 넣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두부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순두부찌개를 워낙 좋아합니다. 조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솔직히 제가 별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요, 그냥 순두부찌개 자체가 워낙에 맛있으니까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순두부찌개 같은 거 이제 밥에다가 순두부 큰 거에다가 국물 넣고 해가지고 두부 좀 으깨가지고 먹는 거 정말 맛있지 않나요? 굳이 순두부찌개가 아니더라도 두부가 들어간 국류나 찌개류를 밥에 비벼 먹는 거가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두부를 으깨서 말이죠. 두부를 으깨가지고 밥류와 비벼 먹는 것만큼 맛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랬을 때 가장 맛있는 게 보통 다 된장 계열이긴 하지만, 순두부찌개는 된장 계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기가 참 맛있죠. 그리고 3위 음식이 카레입니다. 카레가 3위인 거는 뭐 큰 이유는 없고요. 단순하게 해먹기가 워낙 편하니까, 해먹기 워낙 편하고 대용량으로 먹기 이제 간이하다 보니까, 대용량으로 먹기가 상당히 편하죠. 카레 같은 경우나 이제 조리 방법도 막 엄청 어렵지 않고 단순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3순위로 카레를 좋아합니다. 간단한 조리 방법에 비해서 너무나 맛있어요. 제가 카레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중에 카레만으로도 한 달 이상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카레가 바리에이션이 정말 많아요. 돈가스를 튀겨서 카레 카츠를 해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동을 가져와서 카레 우동을 해 먹어도 되고요, 뭐 늘상 먹을 수 있는 카레 라이스도 있고, 정말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카레 같은 거는 정말 한 달 동안 카레만 먹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레를 정말 좋아합니다. 보통 이런 건 이제 곰탕이라던가 이런 게 많은데요, 저는 일단 카레긴 합니다. 햄버거는 순위를 매기자면은 굳이 따지면 5순위 정도에 있겠네요. 햄버거가 5순위고요. 그 위에 국밥, 그리고 카레, 순두부찌개, 팥칼국수 순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이 순위 자체가 뭔 느낌이냐면요, 배부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습니다. 배불러도 먹을 수 있는 음식. 사실상 순위가 올라갈수록 배불러도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팥칼국수는 배불러도 들어갈 것 같아요. 확실하게. 카레나 순두부찌개, 햄버거, 국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배불러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밥은 특히 전 돼지국밥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런 먹는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하고 배고파지고 그러네요. 배고파지는 건 딱히 바라지 않지만요, 일단 행복해진다는 게 가장 큰 의의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상상하시면은 뭔가 행복해지고 하지 않나요? 뭐 굳이 맛있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걸 상상하다 보면은 어, 행복해질 때가 좀 있죠.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다 보면은 항상 마음이 조금 포근해지고 들뜨는 게 없잖아 있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좋은 상상을 하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음식 관련해서 상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이런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서 약간 상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 만족감, 자리구고비 메타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 또한 저의 이제 음식에 대한 그 해소 방법이니까 만약에 그렇게도 해소가 안 된다면 그때는 먹어야겠지만 보통은 이제 상상을 하다 보면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 보통 제가 상상하는 음식들이 대부분적으로 해 먹기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뭐 못 해 먹을 정도의 음식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국밥류만 하더라도 아무리 집에 사골 국물이 있더라도 상당히 귀찮죠. 그런 느낌처럼 뭐 해먹지 못할 만한 음식은 아니지만 해먹기가 귀찮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귀찮은 거는 중대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지금 맛있는 밥 드시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먹방 같은 거 어떤 타이밍에 보시나요? 배고플 때 보시나요? 아니면 식사하실 때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어느 때라도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먹방 같은 거는 배고플 땐 절대 안 봅니다. 배고플 때 먹방을 보면요. 뭔가 고통스러워요. 고문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듭니다. 뭐랄까 배고픈데 저 맛있는 걸 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저를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먹방 같은 거는 저는 뭐 대충 예상이 가시다시피 식사할 때 보통 밥 먹을 때 보긴 합니다. 단순하게 배부를 타이밍에 보면은 사실 이제 확실한 만족감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항상 먹방 같은 거나 무언가 식사하는 영상 같은 거 아니면 조리 영상 이런 요리 영상 가이런 다 배부르거나 아니면은 밥 먹고 있을 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 위장이 못 버틸 것 같아서 위장이 너무 배고파서 저에게 항의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배부를 때 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배고플 때 먹방 같은 거 보면 뭔가 고통스럽지 않나요? 저런 거 먹고 싶다 하면서 뭔가 고통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런 거 맛있겠다 하면서 말이죠.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먹방을 보고 싶진 않네요. 왜냐면 방종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보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뭔가 먹방을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보면은 그거 먹고 싶다는 감정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먹방이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뭐 떠나서 그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뭔가 대식가분들, 많이 드시는 분들을 위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 영상을 보다 보면은 뭔가 저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저런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위장이 워낙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식사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신기하고 그리고 존경스럽고 뭐 세 번째 이유로 만족감을 줍니다 저에게. 더 많은 음식을 다 소비하신다는 걸 볼 때마다 뭔가 행복해요. 뭔가
행복합니다. 저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먹방 같은 거 맛있게 먹는 걸 찾나요? 아니면은 많이 먹는 걸 찾나요?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걸 찾나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걸 찾는다 해도 별 이유는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자주 보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자신의 최애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최애란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맛있게 먹는 거야 뭐 사실 제가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먹는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 만족감을 그 구가하라고 해야 될까요? 구가하기 위해서 대식가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정말 많이 널려져 있지만 그 많은 양을 다 먹는 걸 볼 때마다 저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뭔가 만족감을 줍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특히나 누군가 먹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복스럽게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죠. 많이 먹는 거를 그만큼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해준 요리가 대용량이더라도 그걸 다 먹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많이 먹는다는 걸 떠나서 내 요리가 맛있다고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많이 먹는 사람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만큼 많은 요리를 해줘야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요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많이 먹는 사람이 내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많이 먹을 테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죠. 레스토랑에 처음 가보는 사람들이 교양업계라고 해야겠죠. 보통 이제 접시까지 핥아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눈살을 찌푸리고 그랬지만 그거를 들은 주방장은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을 정도의 일화가 있을 정도로 사실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먹어주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걸스럽게 먹어주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사실. 왜냐면은 교양 있게 먹으면은 그 재료에 들어간 모든 재료를 다 먹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접시가 깨끗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다면 접시가 정말 깨끗하게 주방장 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요리를 할 때 제가 만든 음식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깨끗하다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에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먹어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감동입니다. 다가 먹어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 뭔가 이제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식당에 가신다거나 하시면은 뭐 가능한 다 먹어드리는 것도 그분께 감사를 표하는 방법 중 하나니까 가능한 다 먹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요리 같은 경우는 다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건더기를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너무 배부르면 그러지 않겠지만 웬만해서는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식사량이 많으면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비우게 되겠지만 식사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요리 관련 얘기를 정말 구구절절하게 많이 나눴는데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굳이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음식 얘기밖에 자꾸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워낙에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식 얘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정말 곤란하네요. 음식만 이렇게 좋아해서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먹보라는 이미지가 그냥 각인될 텐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뭐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를 돼지라고 생각할 텐데, 뭐 어떻게 보면 돼지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그 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여러분들께 먹는 얘기 말고는 뭔가 나눌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먹는 얘기만큼 어떻게 사람의 만족감을 가장 충족시켜주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먹는 것만큼 사람에게 욕구를 해소해주고, 그리고 행복감을 선사해주고, 그리고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죠. 먹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라는 사회에서는 먹는 것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니까요. 3대 욕구 중에서도 수면욕과 다른 그 욕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식욕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7대 제약 중 하나가 폭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폭식은 뭐 별거 아니고 단순하게 엄청나게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먹는다 해서 폭식이라고 하는 건데, 폭식이라는 것도 결국 과하게 먹고 이제 음식을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는 행위에서 오는 제약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폭식이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닙니다. 폭식은 단순하게 먹고 남기는 것에 대한 기아와 기근 기아에 관련된 제약이죠. 그게 폭식이라는 대죄가요. 그런 죄가 남의 것도 뺏어 먹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남깁니다. 폭식은 그것에 근거한 그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참 음식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큰 중죄 같네요. 근데 웃긴 건 말이죠. 저희 동아 3국 있죠. 각 이웃 나라가 각자 그 음식에 대한 대접이 다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접하기 쉽고 우리나라라고 하죠. 보통 저희 자국에서 쓰는 음식에 대한 예의는요. 한국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요리를 할 때 그 사람이 충분히 먹을 만한 양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죠. 주고 싶은 만큼 준다고 하는데, 주고 싶은 만큼 주고, 그리고 보통 음식을 비우는 문화가 있죠. 그릇을 비우는 문화. 그러니까 다 먹어주는 문화라죠. 보통 가능한 다 먹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릇을 비우는 문화가 있고요. 윗나라인 중국은 일부러 그 다 먹지 못할 만한 양을 준다고 합니다. 다 먹지 못할 만한 양을 주고,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다 먹는다고도 안 해요. 굳이 다 먹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제 기억상에서 기억하는 게 대접을 호화스럽게 해줬다라는 의미라고 전해진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먹지 못한 양을 줘서 호화스러운 대접을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대요. 그래서 실제 중국은 다 먹지 못할 양을 주기도 하고, 식당이나 어디 집 갔을 때 동시에 일부러 다 먹지도 않는 그런 문화를 한대요. 오히려 다 먹지 않는 게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옳게 된 예의라고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먹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의라고 들었기 때문에, 다 먹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당신의 서비스에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도 한대요. 뭘 다 먹으면 이 정도밖에 없는 거냐라는 식의 대꾸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다 먹지도 않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사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대접 문화긴 하지만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저희 나라는 일부러 먹을 수 있는 양만 대접한다면 일본은 비어 있으면 주는 문화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가락국수였나 접시국수였나 그게 있는데, 접시국수 같은 경우가 보통 대접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으면 채워주는 식으로. 그런 데서 한국과 정말 비슷한 문화긴 합니다. 일단은 뭔가 찬이 비어 있으면은 갖다 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부러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먹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보통 문화가 돼 있다고 하네요.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무조건 다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 기본적으로 리필이 좀 많이 있는 경우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다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겠네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웃나라 세 이웃나라끼리도 이렇게 식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말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나라 식문화도 과연 어떻게 다를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나마 들은 얘기 중에서 스웨덴이었나 어디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기는 상당히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손님이 오더라도 굳이 그 밥을 내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문화가. 손님이 오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거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화도 있구나라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저희 나라는 손님이 오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도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대접을 많이 해줍니다. 아마 동아권 한정이 아니라요, 그냥 그 나라를 지혜해서 모든 나라가 거의 다 그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그 나라의 고유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것도 뭐 크게 나쁠 만한 문화는 아닌 것 같은 게, 또 그거 챙겨주라고 하면 챙겨준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개인주의가 강할 뿐인 문화지.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할 뿐이지, 실제로는 챙겨주려고 하면 챙겨줘도 되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화라고도 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 문화 같긴 해요. 그것도 사실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일단 좋은 문화에 가깝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챙겨주는 법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챙겨주면 좋긴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정이라고 하죠. 정이 넘친다고 하죠. 보통 그런 대접을 많이 해주는 나라나 아니면은 가족 또는 집안을 보통 정이 넘친다고 하죠. 일본이나 중국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흔히 할머니라고 하죠. 할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음식을 내주시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점에서 굳고 반대하긴 합니다. 굳고 부인해요. 제발, 저는 많이 못 먹으니까 많이 안 주셔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밥그릇을 비우면은 더 줄까라면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가끔 기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라면서. 왜냐면 제가 많이 못 먹으니까, 사실 더 먹고 싶긴 합니다만 많이 못 먹으니까, 괜히 남기면은 죄송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굳고 부인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진짜 배불러요 하면서. 더 먹고 싶긴 하지만 제가 그 먹는 양을 못 따라갑니다. 뭐 그냥 그런 점에서 할머니 문화가 과연 다른 나라도 있긴 할까? 이제 흔히 얘가 뼈밖에 안 남았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있죠. 어쨌든 그런 고유 문화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경우 같긴 한데,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 같긴 하지만, 과연 그게 굳이 역사적 배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할지. 미국도 할머니의 끝나지 않는 디너러시가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지 않는 문화에 가까워서, 사실 그것도 사실 자기 자식의 자식 손주가 밥을 못 먹는다 치면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저희 나라에서 거의 욕에 가까운 발언이 밥도 못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밥도 못 먹게 일을 시킨다면 솔직히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더 말을 안 하더라도 딱 봐도 블랙 기업인 게 보이잖아요. 밥도 못 먹게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밥도 못 먹게 일을 시키면은 그건 대체 얼마나 블랙인 걸까요?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밥을 못 먹는 경우는 진짜 용납이 안 되죠. 밥을 못 먹게 한다라는 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일을 많이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밥을 못 먹게 하는 건 다들 화를 내시나요? 일이 많은 거야 어차피 이 일을 끝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야근해서 어떻게든 뻐겨가지고 하면 되지만, 밥을 못 먹는 거는 그 인간의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저희 나라에 대한 안부 인사 중 하나가 밥 먹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참 식사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시하는 나라 같아요. 저는 그 문화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식사에 관해서 굉장히 그 필수적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식사라는 걸 하지 못했다면은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 같아요. 흔히 이제 정말 바쁘게 일했다라는 표현 중 하나가 밥도 못 먹고 일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뭐 실제 저도 밥도 못 먹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차피 방종을 하고 밥을 먹을 거니까 큰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희 나라에 대한 혼나는 의도로서 말하는 말 중 하나가 국도 없는 줄 알아 라고 많이 하잖아요. 국도 없는 줄 알아.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시절에 살지 못했지만 그 시절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밥이랑 먹는 것 중에서 제일 무난하고 제일 사실상 그 떨거지에 가까운 음식이 국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국도 없는 줄 알아 라는 거는 그냥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에 가깝죠. 그런 점에서 참 저희 나라에 대한 표현이 참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게 많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 나라 이렇게 우프고 어떻게 보면 해학적인 단어들이 많은 만큼 다른 나라도 아마 비슷할 걸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적게는 우리나라가 보통 저희를 일컫는 단어 중 하나가 해학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해학의 민족인데 이게 조금 웃긴 게 해학이 본인을 때리기도 합니다. 아니 자학 개그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자학 개그. 자학 개그를 칠 때도 있다는 게 정말 우픈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뜻 웃기는 애매하지만 그렇다 해서 웃지 않기에도 애매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해학의 민족이죠 정말. 그러고 보니 저는 이제 그 스포츠죠.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e스포츠도 그렇고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저희 나라 축구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제 들어보니까 선수들 잘못은 아니고 감독의 잘못이 크다라고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국기 무스메 관련 찾아보다가 이제 뭔 얘기를 봤냐면 축구 관련을 봤어요. 워낙에 유명한 이제,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는 접하기 쉽고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매체니까 축구 관련해서 축구를 보는데, 어느 일본인 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농담이겠죠. 사실 농담으로 떡더비 하려고 뭔가 말을 하셨는데 8대 0이었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인 이용자분이 오셔가지고 8대 0도 많이 쳐졌다, 그냥 20대 0으로 이겨야 된다, 아니다 사실 32대 0으로 이겨서 한국 축구계에 충격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인 분도 실제 그 게시글 올리신 일본인 분도 상당한 당황을 느끼시면서 뭐 너무 자신 해치려 들지 말라라고서 위로해 주신 거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농담으로서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자학개그로 쳐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진짜 진담으로 쳐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늘 말하지만 실제 국민끼리는 일본과 한국은 가끔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 봤을 때 그거랑 별개로 한일전이라고 하죠. 한국과 일본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선 참 각국이 둘 다 진심인 것 같아요. 한일전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 특히나 한국은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죠, 사실. 좀 경쟁심이라 해야 될까, 승부욕이라 해야 될까, 그게 좀 심하죠, 사실. 한국이 워낙에 이제 승부욕이 심한 나라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 강국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이나 아니면 이제 흔히 질투심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심한 나라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위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귀여운 경우 아닐까요? 되게 못난 건 아니지만, 뭔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막, 연기 뿜뿜하면서 막, 그, 삐약삐약거리는 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뭔가 뱁새 같은 느낌이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한일전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진심인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개처발려야 된다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와닿긴 했습니다. 진짜 28대 0으로 개처발려서 한국 축구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인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막 한일전의 진심이긴 하니까 그게 정말 웃겼습니다. 뭔가 우프다에 가깝죠. 사실 웃겼다기보다 우프다에 가깝죠. 선뜻 웃기가 애매한 발언이었으니 저는 몰랐지만 아마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겠죠. 요즘 옛날에는 트위터 제가 잘 안 썼는데 요즘은 트위터를 좋아하는 그림 찾는 용도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사실 찍는 당점만 해도 국기 모스메 관련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캐릭터도 전체적으로 예쁜 것이 아주 참하더라고요. 참한 처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눈호강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그림이나 그런 계열이 없다면은 국기 무스메 한번 찾아서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며칠째 얘기하고 있지만 그만큼 진짜 예쁜 애들 많고 만족스러우니까. 뭔 느낌이 가깝냐고 물으시면은 실제 신화나 역사적 배경 또는 아니면 이제 인물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제 이론 시계에 가까운 그런 방정식 그런 거에 가까운 걸 이제 의인화시킨 블루 아카이브와 되게 비슷한 결을 달린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실제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우마무스메와도 같은 결을 달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사실 국기 무스메라는 게 상당히 좋은 요소 같습니다. 그 나라의 이제 상징적인 성격이나 상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나라의 국기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림이 예쁘죠. 솔직히 국기가 안 예쁜 나라가 있긴 할까 싶습니다. 국기는 다 예쁜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다 멋지고 예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국기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일본 국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일본 국기는 솔직히 말해서 볼 때마다 배고파져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뭔가 일본 국기는 생긴 게 그 주먹밥 있잖아요. 주먹밥에 우메보시라 해가지고 매실장아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간 느낌, 그런 거가 들어간 단면도 같아요. 뭔가 주먹밥의 단면도 같아요. 매실장아찌가 들어간 주먹밥의 단면도. 그걸 이제 반으로 자르면은 비슷한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거에서 따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물론 그게 아닐 거란 걸 알아요. 일장기 실제 모티브는 태양이라고 하죠. 그 중앙이. 그래서 그거랑 별개로 그냥 단면도 같아요. 주먹밥의 단면도. 뭔가 볼 때마다 배가 고파집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난.
저는 일단은 1장기 볼 때마다 뭔가 배가 고파집니다. 맛있겠다 하게 돼요. 그냥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이런 느낌이 뭐예요, 그냥 사실 여러분들 그 독일 뭔가 국기 볼 때마다 짱구 대패로 아니 짱구 대패래 짱구 그 밀대로 밀어놓은 것 같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 느낌처럼 1장기를 볼 때마다 배고파지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배고파져요, 볼 때마다. 1장기는 사람의 식욕을 돋구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국기를 볼 때, 다른 나라 국기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기를 볼 때 뭔가 이제 예쁘다, 멋지다라는 감정 말고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오히려 국기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긴 해도 그래도 뭔가 보면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그 국기로 디자인한 도시락을 몇 개 본 적이 있다 보니까 흔히 국기 모티브 도시락이라 하죠. 그래서 성조기는 아마 선뜻 만들기 어려운 도시락이지 않을까. 성조기 도시락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중국 국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오성홍기 뭐 중국 국기는 별이 4개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다만 성조기는 여러 성조기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별 겁나 많은 거. 그거를 어떻게 다 구현할지 정말 두렵겠네요. 정말 두려워요. 위에서 가루를 뿌린 형태이더라도 결국 그 별 모양을 다 뚫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계란 지단을 이용해서 하얀색을 하는 거더라도 결국은 위에를 다 뚫어야 되니까 굉장한 노가다지 않을까. 성조기 도시락은 성조기 도시락은 굉장한 노가다 행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은 뭔가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 같은 거 받으면은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뭐 애인이 해주는 거든 아니면 친한 사람이 해주는 거든 도시락 같은 거 받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예쁜 도시락이 아니더라도 일단 도시락을 줬다는 것만, 음식을 줬다는 것만으로 저는 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게 있는 게요, 저는 일단 음식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호감이 생깁니다. 음식을 나한테 줬어? 와 맛있겠다 하면서 그냥 내가 음식 줬다는 행위 자체에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다루기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네요.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 이제 호감자게 되니까. 만약에 저라는 캐릭터가 미연시에 존재한다면은 아마 제일 쉽게 공략되지 않을까요? 제일 쉽게 공략되는 흔히 이제 제일 쉬운 캐릭터, 쉬운 남자, 그런 인식이 박힐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도 저는 금사빠 타입이라고 하죠. 실제로도 이제 금사빠 타입이기도 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물론 금사빠라 해가지고 대놓고 고백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검증을 거쳐요. 기본적으로 일단 1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도 이 사랑에 빠진 거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알고 지내는데 내가 만약에 점점 사랑에 식는다면은 그거는 가짜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보통 3년이 가도 별로 안 식더라고요. 뭐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3년 이상 알고 지낸 이제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고백을 할까 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웬만한 연애를 항상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람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알고 지낸 지 오래되면은 그만큼 신뢰도 있고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다 보니까 뭐 헤어졌을 때 뒷감당은 스스로가 해야 되겠지만요. 웬만해서는 알고 지낸 사람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위주로. 흔히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소꿉친구물이라 하죠. 소꿉친구물. 상당히 오래 알고 지낸 그런 사람.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항상 애니에서 나오는 소꿉친구물은 다 패배 히로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소꿉친구가 왜 패배 히로인이지? 오히려 너무 오래 알고 지내가지고 사랑이 무뎌진 건가? 그런 거라면 밖에 좋지 않은 거네요. 전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낼수록 더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뭔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더 신뢰가 가고 더 믿음이 가고 하다 보니까 물론 가족 같을 정도로 오래 알고 지냈다면은 오래 알고 지내고 오래 접하고 지냈다면은 무뎌질지 몰라도 뭐 결국은 오히려 다시 사랑이 싹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과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뭔가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왜냐면 이제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이어지는 걸 보면은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오래 알고 지낸 사람끼리 말이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보통 연애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뭐랄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끼리 연애를 한다 하면은 뭔가 존경스럽고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하곤 하죠. 여러분들도 오래 알고 지낸 여사친 한 명쯤은 주변에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남사친이든 간에 이성 친구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 주변에 알고 지낸 이성 사람 친구 한 명 정도 있을 텐데 뭐 혹시 모르죠. 사랑이 싹 틀지도. 그 비난의 의도가 아니란 점. 딱히 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저는 뭐랄까 사랑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실제 제가 연애하는 것보다 남이 연애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남이 연애하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대리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긴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연애하는 거를 구경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더라고요. 팝콘 뜯으면서 언제 결혼해 같은 느낌인 거지 사실. 빨리 결혼해 빨리 하면서 그런 느낌 가깝습니다. 어느 점에서 주변 사람 중에 만약에 저에게 연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청첩장을 갑자기 무대뽀식으로 준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네요. 가능한 저한테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해줬다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딱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나 연애 시작했어 하면서. 저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막 가능한 챙겨주고 이제 연애 잘할 수 있게끔 이제 챙겨주고 하는 식으로. 뭐 이성 친구면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웬만해서 동성 친구 확률 높으니까. 저는 흔히 이제 그런 게 조금 보고 싶습니다. 연애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연애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연애를 안 하시는 사람들. 보통 그냥 이성에 관심 없으신 분들하고 일컬을게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성에 관심 없으신 분들 몇몇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연애를 했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이제 그쪽 언어로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연애를 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연애 초짜들 외에도 이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그런 스토리, 애니메이션, 만화 정말 좋지 않나요? 저는 일단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일단 근본적으로 맛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아요. 뭐랄까, 남이 연애를 하는 걸 보면은 풋풋하다던가, 연장질을 하는 걸 봐도 풋풋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되게 오순도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연애하는 걸 볼 때 대리만족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연애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러브 코미디물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일반 순정물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하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 최애 만화가 호리미야긴 합니다. 최애 애니메이션은 전에 얘기드린 해피슈가 라이프긴 하지만, 최애 만화는 호리미야라고 있습니다. 호리미야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애 만화라고 할 수 있죠. 만화를 아직 다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어차피 본지도 오래돼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일단 아무리 다 봤어도, 다 봤다고 했어도 본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아마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어떻게 끝난지도 좀 애매하게, 좀 이제 그 안기가 낀 것 마냥 조금 애매하게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스토리 전개됐는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호리미야는 애니메이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리미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호리미야가 제가 느낀 단연코 러프호 중에서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리미야보다 재밌게 봤던 러프호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네요. 있다면은 조금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면은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이번 분기 동시에 저저번 분기였던 그 정반대의 너와 나라는 애니가 있는데, 나와 너인가? 어쨌든 그거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볼 예정이긴 합니다. 아마 본다 치면 하루 휴방 때리거나 아니면 이제 방종하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 동안 볼 확률이 높아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낮방송 방종하고 이제 중간 틈에 애니 보고 또 전화 방송하고 방종하고 자기 전까지 애니 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말이죠. 뭐 그런 식의 루틴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식사를 안 하고 오기도 했으니까 뭐 사실 그 체력적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식사를 안 하고 오긴 했으니까 아마 오늘 방송은 조금 짤뱅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2시간씩 할 수도 있는데 2시간씩 하다가는 제가 식사를 상당히 많이 놓칠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방송하다가 여러분들께 빠빠이 한 다음에 내일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오래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런 말 한 김에 화장실 간단하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빠빠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이 안 하고 배가 고파서 뭐 먹을지만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저녁은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제 저녁은 뭘 먹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생각 중인 거는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 좀 먹고 싶네요. 오랜만에. 최근에 이제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었다 보니까 밀가루를 못 먹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라면이 좀 땡기네요. 라면을 먹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은 행위일 수도 있어요. 다들 맛있는 거 드셨겠죠? 분명. 기본적으로 맛있는 거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는 이 시점이니까. 아, 뭐 라면 말고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싶긴 한데. 라면 말고 솔직히 그 밀가루 때문에 또 무리가 올 수도 있긴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먹고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점에서 다음 노래를 마지막으로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배고파. 여러분도 다들 지금은 식사를 이미 하셨겠죠? 7시니까. 7시니까 다들 식사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적으로 웬만해서는 이제 식사를 다 끝내셨겠죠? 식사 준비를 지금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처럼. 일단 노래는 2분 55초짜리 노래고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주는 노래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쯤 다들 식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식사 뭐 맛있게들 하셨나요? 든든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맛있는 식사 하셨길 바랍니다. 꼭 말이죠. 꼭 맛있는 사랑 이제 식사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식사는 맛있으면 좋으니까요. 특히 저녁 식사는 하루의 마무리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야식은 안 먹으실 거잖아요, 다들. 야식 먹으면 얼마나 몸에 부담이 큰데요. 저녁을 마지막 식사라 생각하시고 그만큼 든든하게 그리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도 슬슬 저의 마무리라고 하죠. 마무리를 하러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먹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라면을 먹도록 해야겠네요. 라면을 먹도록 해야겠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김치랑 같이 해가지고 이 정도 그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떡도 넣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떡라면이 먹고 싶네요, 오늘따라. 김치 말고 떡라면을 먹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적게는 하셨었으면 좋겠네요. 맛있는 식사이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만큼 저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셨으면 맛있는 식사를 하셨기에 그만큼 특별했길 바라네요. 그러면 슬슬 1분 남짓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멘트 뱉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오늘 이제 팔로우가 늘기도 했고 팔로우해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했고요. 인사해주신 분들 감사했고 이제 오늘 방송도 역시나 나방송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따라 이제 두 방송 다 말을 절거나 아니면 이제 발음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별 이유는 없고 단순하게 제가 이제 워낙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해가지고 그냥 저는 거니까 되게 뭔가 큰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걱정이 되신다면은 걱정이 되시는 만큼 제 방송에 와서 저의 안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 방송 굉장히 재밌게 했고 오늘 저녁에 할 만한 게임이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만담하긴 했지만 1시간 만담한 거 생각보다 쉽네요.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쉽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체력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을 자고 오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나봐요. 배고프더라도 잠을 자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내일 낮에 뵀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바이바이.